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돌턴의 원자론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근대 과학의 발전 중에서 화학의 발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근대 화학의 아버지 라부아지에 대해서 처음 배웠고요. 오늘은 그 다음 시간으로 영국의 과학자인 돌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돌턴 선생님의 사진이 있는데 이 우리말로 이제 돌턴이라고 이렇게 다들 변을 했는데 영어를 보시면 DLTON이에요. 돌턴보다는 달튼 정도의 발음이 가깝지 않을까요? 제가 영어에 좀 약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달튼 뭐 이렇게 발음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저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표준 이제 한글 표기 방식으로 돌턴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존 돌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연도가 1766년에서 1844년. 언제쯤 사셨던 분인지 알겠죠? 자, 이분이 이제 만들어낸 게 원자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물질이 원자로 돼 있다는 거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원자론에 대한 생각을 이 돌턴이 가장 먼저 한 건 아니고요. 이 원자론에 대한 생각은 이제 돌턴보다 먼저 했던 분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 원자론에 대한 생각을 처음 했던 분은 요 아주 오래전 그리스에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약 이제 기원전 한 300, 기원전 한 400년 정도, 300 몇십 년, 370년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한 거의 뭐 2300년 뭐 이렇게 된 분이죠. 굉장히 이제 오래전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분이 원자론인 걸 처음 주장하게 됩니다. 이 데모크리토스는 그 이후에 원자론이 빠졌네요. 원자론, 그렇죠? 자, 이 데모크리토스는 이 원자론으로 그 이후의 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특히 이제 세상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유물론 사상에 이제 근간을 마련한 걸로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자론하고 당시 대립됐던 게 이제 사원 소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1학기 때 좀 배웠을 것 같은데 사원 소설 이 세상은 이제 물, 불, 그 흙, 그리고 공기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돼 있다라고 하는 사원 소설이 좀 원자론하고는 좀 대척점에 있던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나의 사원 소설에 더 많이 이제 받아들였죠,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실제로는 이제 사원 소설보다는 원자론이 훨씬 더 가깝다. 그 현재 이론에 좀 더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뭐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게 많이 없었어요. 지금이랑은 많이 지금 생각하는 원자론이랑도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 조금 이제 비주류로 취급이 되다가 좀 잊혀졌다가 로버트 보일이라고 하는 영국 과학자가 이 보일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보일의 법칙은 뭐냐면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기체가 꾹 누르면은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꾹 누르면 부피가 작아지는 대신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압축하는 거 있죠? 압축, 그렇죠? 뭔가 이렇게 어떤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꾹 누르면 압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피가 작아지죠. 대신 이제 그 톡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안쪽에서 막 바깥을 누르는 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풍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 막 이렇게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풍선 이제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되는데 어제 부피 압력 반비례하는데, 자, 이때 보일은 이런 보일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기체가 입자가 아닐까, 기체가 입자로 되지 않았을까, 어떤 실체안에 입자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라든가 로버트 보일의 보일 법칙에서 기체를 입자로 가정하는 등 뭔가 물질이 아주 작은 입자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돌턴 이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이전의 원자들은 원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좀 개념적인 거라고 그쳤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실제하는 건 아니고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
사실 실제로 증거도 없었고요. 증거가 연구된 게 없었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원자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자가 다 똑같다. 똑같은 원자는 다 똑같은 덩어리.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은 뭐 수소 원자, 뭐 산소 원자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옛날에 데모크리토스나 뭐 로버트 보일의 생각은 기체는 다 똑같은 입자가 어떻게 뭐 성질이 달라지면서 똑같은 입자가 성질이 달라지면서 다른 성질이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물질의 다른 성질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성질이 달라지면 나타나는 거다. 입자는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돌턴은 다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왜 수소는 수소이고 왜 산소는 산소인가? 왜 여러분들 생각나죠? 우리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자,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종교나 이런 데서는 그냥 이런 것들을 산은 산이고 물인 물이다. 아, 그렇지. 산은 산이고 물이 물이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과학을 한 사람들은 이거를 단순한 거에도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탐구를 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과학이 발달해요. 자, 돌턴은 이렇게 생각했죠. 왜 수소는 수소이고 산소는 산소이지?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라부아지에는요,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소로 정의를 했어요. 원소는 실험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물질. 그러니까 물은 원소가 아니. 그 전에 사원소설에서는 물이 원소라고 했는데 물이 원소가 아니죠. 왜냐하면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수소나 산소는 이제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그런 물질이죠. 그런 거를 이제 원소라고 정의를 했는데 물질의 최소 단위로 정의했는데 이 원소가 작은 입자의 원자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우리가 물이 그냥 물 같은 게 보면은 어떤 입자로 돼 있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좀 끈적끈적 액체가 막 좀 이렇게 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그걸 확대해서 보면은 그게 물이라는 게 물 분자라는 작은 입자로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어떤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출렁출렁 이제 물이라는 뭐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바로 돌턴 이후의 생각이고 돌턴 이전의 생각은 라부아지에라는 이제 화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냥 어떤 원자로 돼 있을 거다, 어떤 작은 알갱이로 돼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못했던 거죠. 어떤 이제 뭐 물 같은 거는 물이라는 이제 액체가 이제 하나의 덩어리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돌턴은 그렇지 않아요. 돌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원소가 작은 입자로 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원자는 이전에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개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소가 산소랑 수소랑 뭐 금이랑 은이랑 이렇게 원소들의 성질이 각각 다른 이유가 뭐냐? 그 다른 이유는 다른 원자로 돼 있다. 각각 고유한 원자로 돼 있다. 그리고 그 원자들의 차이점은 이 어떤 원자의 질량이 다를 것이다. 원자가 질량이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물질이 이렇게 좀 원자를 확대했다고 당구공만 하다고 했을 때 빨간 당구공이랑 검은 당구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색깔이 다르니까 다른 거지라고 했는데 돌턴은 두 개가 질량이 같으면은 질량이 같으니까 같은 입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다른 게 입자의 성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요런 돌턴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왜 이런 추론을 했느냐, 바로 일정 선분비의 법칙. 요거는 다른 과학자가 뭐 요셉 프로스트인가 하여튼 다른 과학자가 이제 발견했던 거거든요. 일정 선분비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추론하게 된 겁니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뭐냐? 이거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 비율이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수소랑 산소랑 반응을 해갖고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물이 만들어질 때 수소랑 산소랑 항상 질량비가 어떻게 만드냐? 수소랑 산소랑 질량비가 1대 8의 질량의 비로 항상 결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 프로스트는 요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항상 원자는 일정한 성분만큼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 이런 걸 하죠. 돌턴은 여기에서 그럼 질량이 다른 입자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질량이 다른 입자가 결합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항상 일정한 질량 비율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돌의 원소 해설은 이제 이전의 생각과는 다르게 원자들이 각각 다르다. 옛날에는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나의 원자로,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돌턴은 그렇지 않고 각각 다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과들이 있고요. 맛있어 보이죠? 레몬들이 있고요. 오렌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과는 사과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있는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 사과 상자는 레몬들은 이렇게 레몬이 돼 있고 요 오렌지는 오렌지지 그 원자들이 입자가 달라서 입자의 성질이 달라서 다른 성질을 가진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입자가 다른 입자로 돼 있어서 다른 성질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입자는 다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기본은 같은데 그냥 성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안 했던 거죠.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이렇게 입자가 다르지 않을까? 왜 수소는 수소의 성질을 가지고 산소는 산소의 성질을 가지지? 이렇게 질문을 해야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답을 얻는 것보다는 질문을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과학에서 이 질문을 만들어낸 사람이 진짜 더 위대한 과학자가 아닌가. 제대로 된 질문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들도 항상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왜 다른지, 왜 물질마다 원소마다 성질이 다른지 이런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성질을 측정하고 측정 수치를 막 나열하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실험이 되네. 그래서 성분 일정 성분비 이런 것도 일정 성분비나 보일의 법칙 이런 것도 굉장히 아주 위대한 법칙이지만은 그냥 이렇게 수치만 나열하는 측정한 수치만 나열하는 그런 게 이제 화학이었다고 한다면. 돌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원자의 질량이 다르고 원자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원자의 성질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게 하는 이런 화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연구를 했던 거죠. 돌턴은 이런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요. 1808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우리나라는 아마 철종 왕이 다스리던 시절인가요? 국사 연도까지 잘 몰라갖고 하여튼 그런 식의 화학 철학의 새로운 체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계산해서 원자력 표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자력 표, 요거죠. 엘리먼트, 원소란 뜻이죠. 그래서 하이드로젠, 수소, 잘 못 알아보겠네요. 아이언, 그렇죠? 요게 그거죠. 철이죠. 징크, 요 아연, 이런 쿠퍼, 요거는 이렇게 구리죠, 구리, 코퍼, 그렇죠. 소다, 나트륨을 소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자, 이런 원소를 이렇게 기호로 나타냈어요. 기호로. 돌턴은 이렇게 기호로 나타냈습니다. 자, 돌턴에 의해서 이제 화학 반응을 간단하게 기호로 표시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화학을 이제 정밀화학으로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성과를 냈다라고 하죠. 나중에 이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돌턴의 원자설을 이어받아서요. 돌턴은 위에 앞에서 봤던 대로 원소를 기호로 표시했는데 기호를 좀 그리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수소는 이렇게 동그란 데다가 이렇게 점 하나 찍고 이런 건데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알파벳으로 표시하자. 알파벳 한 글자나 두 글자로 표현하자. 예를 들어 탄소는 C. 왜냐면 탄소는 카본이잖아요. 산소는 O, 옥시젠이니까 O. 수소는 하이드로젠이니까 H. 근데 하나로 한 글자라면 알파벳이 26글자밖에 안 되니까 26 그 원소밖에 표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알려진 원소가 지금까지 알려진 거가 110 몇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안 되니까 이제 두 글자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두 글자로 하면은 또 이 종류가 훨씬 많아지나요. 그래서 금은 AU, 철은 FE. 아까 나왔던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CU, 그렇죠? 아연 같은 경우는 ZN, GN, 이런 식으로 현대적인 표기법. 그래서 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이런 이제 원소 기호를 지금은 쓰고 있죠. 알파벳을 기반한 원소 기호.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화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또 그런 얘기는 또 뒤쪽에 나오니까 우리가 화학이 또 얼마나 훌륭한 학문인지, 화학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생활상 혜택을 많이 얻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건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보가드로, 저는 아보카도가 생각나는데요. 아보가드로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